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만나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들을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와 관련해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주둔 한미 장병 400여 명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진행 여부가 오는 16일 재논의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말까지 반대 진영 측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논란 때마다 최종 감별사 역할을 했던 정의당마저 돌아서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낸 질의서 핵심 내용은 4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사용해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 그리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 적법한가 여부입니다. 출장 중 관광에 나선 것까지 포함해 4가지 질문을 던진 청와대는 논란에 앞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사례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수천 곳의 피감기관 중 16곳만 살펴봤는데도 해외 출장이 167차례에 달했다며 김 원장의 출장권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사퇴를 관망하던 정의당이 김 원장의 사퇴 쪽으로 당론을 정하고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실망했다며 돌아서자 청와대가 일부 기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기식 케이스가 위법으로 나올 경우 국회 상임위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반대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해 선관위 판단 결과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와 관련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입 기자들에게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과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진 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회동에 대해 아주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아마도 곧 일어날 수도 있거나 전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며 당장이라도 시리아 공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글을 올려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파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해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과 통신비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2011년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SKT와 KT, LG, U+ 등 이통사 3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2심은 공개 대상 범위를 영업보고서의 인건비나 접대비 등을 제외한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통사 서비스는 전파 등 공적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에 제공될 필요가 있고 국가 감독과 규제 권한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통신사 주장에 대해선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공개해도 통신사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확인된 판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한 유사소송과 통신비 인하 요구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 400여 명의 생활환경 개선공사 진행 여부가 오는 16일 재논의됩니다. 국방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장비 자재 반입을 하지 않고 반대 진영 측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시설공사 강행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으로 기지 내 노후 장비만 꺼내오는데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해산에 맞서던 주민 3명이 다쳐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의 광고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후보들이 OBS에서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치열한 정책 공방을 펼쳤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3인 3색. 후보들은 저마다 강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정 경험이 있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 저 김경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골목골목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시민들이 주인되는 생활정치 실현해 왔습니다.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진 박남춘이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원도심 군부대의 전 영흥 화력발전소의 가스발전소 전환, 미세먼지 대책인 인공 강우 등 다른 후보의 정책 검증에도 집중했습니다. 2021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 이내에 가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2000년도 9월에 이미 그 기본계획이나 실시 협약에 반영된 거. 공유경제형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지. 인천특별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유 시장이 얘기하는 애인 정책 또는 서인부대 이런 그 신조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당심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수석 문재인 지킴이 저 박남춘이 오는 6월 13일 박근혜의 마지막 그림자를 반드시 걷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 지지율 2%의 노무현 후보를 인천 경선 1등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어려웠던 노무현 대통령과 경선에서부터 대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과 함께.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 경선대책위원회는 민주당 권리당원 이모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박 후보가 80년대 보안사 장교로 근무할 당시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 사업에 참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대책위원회 측은 도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박남춘 후보 측에서 계속 보도자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다량으로 공감한다를 클릭해 추천수를 조작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특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 댓글에 조작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지난 2013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언론사는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 확인서 사진과 함께 술값 220만 원을 계산한 동석자는 3개월 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가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가평군민의 명예를 위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하늘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반짝 쌀쌀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50,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북, 영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보통 단계로 그간 망설였던 실내 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한층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